안녕하세요. 마스터 IB 바이올로지 강사 양서현입니다. 오늘은 바이올로지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닛이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닛인 Cell Respiration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아니면 키가 클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바로 이 Cell Respiration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밑에 있는 이퀘이션 좀 익숙하지 않나요? 네, 아마 IB 바이올로지를 배우기 전에 바이올로지를 조금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익숙할 텐데 바로 글루코즈가 오xygen과 리액트를 하면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 카본 다이옥사이드와 워터가 만들어진다는 이 aerobic respiration의 equation입니다. 정말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 cell respiration은 이렇게 하나의 chemical reaction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복잡한 metabolic reaction들이 sequential하게 일어나는 그런 metabolic pathway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cell respiration은 과연 어디서 일어날까요? 우리가 B2.2에서 배웠다시피 cell respiration은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오르가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cell respiration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공부해보기 전에 이제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마이토콘드리아는 더블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는 오르가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outer mitochondrial membrane,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멤브레인이고 inner mitochondrial membrane, 안쪽에 있는 멤브레인이죠. 그리고 이 inner mitochondrial membrane이 이렇게 접혀있는 이런 스트럭처를 우리는 크리스테이라고 불렀고요. 크리스테이가 이렇게 접혀있는 폼으로 되어 있으면 surface area가 높아져서 cell respiration이 훨씬 더 efficient해진다는 거 배웠었죠. 그리고 outer membrane하고 inner membrane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을 우리는 intermembrane spac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토콘드리아 여기 안쪽 공간, 플루이드로 가득 차 있고 또 엔자임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공간인데 여기를 매트릭스라고 불렀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cell respiration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cell respiration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이 글루코즈에서 에너지를 빼앗아서 이 ATP라는 모레큘한테 전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ATP라는 단어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IB 이전에 에너지라고 불렀던 부분을 우리 IB에서는 ATP라고 많이들 불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에너지는 형태가 없습니다. 우리가 heat energy 볼 수 있지 않잖아요. heat energy를 만질 수 있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필요한 에너지를 다른 필요한 곳에 정확히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되게 손실되는 부분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ATP라는 모레큘 안에 에너지를 가둬서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히 전달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ATP의 구조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여기 이게 ATP라는 모레큘인데 보면 여기 중간에 펜토스 슈거가 하나 있고 옆에 아데닌이라는 모레큘 아마 DNA 배울 때 같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둘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붙어있는 phosphate 그룹입니다. ATP는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의 약자랑 여기 phosphate 그룹이 3개 붙어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과연 여기에 에너지가 어디에 들어있다는 걸까? 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에너지는 여기 phosphate 그룹 사이에 있는 요 본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끊어질 때 에너지가 릴리스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포스페이트가 2개 남았죠.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ADP가 됩니다. 이렇게 ATP와 ADP는 이런 관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ADP도 ATP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에너지와 포스페이트 그룹을 같이 넣어주면 여기 본드가 다시 생성이 되면서 ATP 모레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음은 NADH와 FADH2에 대해서 볼 건데요. 아까 제가 글루코즈에서 에너지를 빼앗았다가 ATP에 전달을 해주는 게 이제 cell respiration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뺏어오는 그 모레큘이 바로 NAD와 FAD입니다. NAD와 FAD 얘네들은 하이드로젠과 일렉트론을 받아서 NADH와 FADH2가 되는데요. 이때 옥시데이션과 리덕션의 컨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옥시데이션은 일렉트론을 빼거나 하이드로젠을 빼거나 옥시젠을 더한 게 바로 이 옥시데이션이고 리덕션은 일렉트론을 더하거나 하이드로젠을 더하거나 옥시젠을
빼거나 하는 게 이 reduction입니다. 좀 이렇게 외우기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나요? 일렉트론을 빼고 누군 옥시젠을 더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oil rig라는 abbreviation으로 많이 외웠는데요. Oxidation is loss of electrons and hydrogen. 그리고 reduction is gain of electrons and hydrogen.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엘렉트론과 하이드로젠을 얘가 얻은 거겠죠. 원래 이 모레큘이었다가. 그렇다 보니까 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FADH2도 FADH에 하이드로젠과 일렉트론을 더해준 거니까 얘도 에너지가 많은 분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네들을 electron carrier라고 불러요. 그리고 steps of cell respiration 저희는 오늘 glycolysis, link reaction, Krebs cycle, electron transport chain, chemiosmosis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나눠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glycolysis는 사이토플азm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셀 이렇게 있고 뉴클리우스가 있으면 마이토콘드리아도 막 이렇게 있겠죠. 글루코즈가 셀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러면서 바로 시작이 되는 게 glycolysis reaction인데요. 자, 보시면 헥소스, sugar 아까 말씀드렸죠. 글루코즈에 phosphate 그룹이 일단 더해집니다. phosphate 그룹 어디서 가져오냐? 이 ATP에서 하나를 뺏어온 거예요. 이 과정을 phosphorylation이라고 부르고 이 헥소스에 phosphate 그룹 2개를 그냥 억지로 붙여 놓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라이시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2개의 triose phosphate molecule이 생겼고 이때 다음에 oxidation이 일어나서 여기서 hydrogen molecule 2개를 빼옵니다. 그럼 이 hydrogen molecule은 어디로 가냐? 아까 말씀드렸던 electron carrier, NAD가 이 하이드로젠을 가지고 가서 reduced NAD인 NADH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ATP formation도 일어나는데 여기서 아까 더해줬던 phosphate 그룹을 또 사용을 해서 4개의 ATP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개의 파이루벳이라고 하는 모레큘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글라이콜리시스는 사이토플азm에서 일어나고 첫 번째 단계로 포스페이트 그룹을 글루코즈에 붙여주는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나고 얘가 굉장히 불안정한 헥소스 바이포스페이트이 됐으니까 바로 라이시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쪼개지고 그리고 헥소스 바이포스페이트가 쪼개졌으면 2개의 트라이오스 포스페이트이 되고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 과정이 일어나서 트라이오스 포스페이트는 파이루벳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ATP 포메이션도 일어나는데 4개의 ADP가 4개의 ATP로 바뀌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여기 summary를 보면 총 하나의 글루코즈에서 2개의 파이루벳이 생겼고 그리고 2개의 NAD에서 2개의 reduced NAD, 그러니까 NADH가 생겼고 아까 2개의 ATP를 사용을 했고 4개의 ATP가 만들어졌으니까 4-2 해서 총 2개의 ATP까지 생성이 된 게 glycolysis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얘가 시험에 extended response question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되느냐. 자, 일단 location부터 설명을 해줍니다. 사이토플азm이었고요. 그 다음에 글루코즈가 처음에 phosphorylate 했죠. 이때 2개의 ATP가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글루코즈가 라이시스 과정을 통해서 2개의 트라이오스 포스페이트로 바뀌었고 이때 oxidation, 그러니까 하이드로젠을 remove 하는 과정이 일어나서 이제 NAD가 NADH로 바뀌었고 그래서 총 2개의 NADH가 생겼었죠. 그리고 아까 2개를 사용을 했고 마지막에 4개의 ATP를 만들었으니까 net gain of 2 ATP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2개의 파이루벳 모레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파이루벳 모레큘이 만들어졌는데 얘가 어디로 가냐? 바로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링크 리액션을 거치게 됩니다.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가는 이유는 아까 마이토콘드리얼 매트릭스에 굉장히 많은 엔자임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링크 리액션에는 바로 그 엔자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선 처음에 파이루벳이 사이토플라즘에서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두 가지 리액션이 일어나요. 디카보실레이션,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remove하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oxidation, 하이드로젠을 remove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이루벳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카본 다이옥사이드 몰레큘 하나가 빠져나왔고 그리고 여기 하이드로젠 몰레큘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NAD를 NADH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카본 다이옥사이드랑 하이드로젠이 빠져나왔을 때 아세틸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아세틸 그룹이랑 코엔자임 A라고 하는 엔자임이 합쳐져서 아세틸 코A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까 사이토플라즘에서 파이루벳이 만들어졌었고 파이루벳이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카본 다이옥사이드 하나가 빠져나오고 하이드로젠 몰레큘 하나가 빠져나오는데 이 하이드로젠 몰레큘은 NAD를 NADH로 바꾸는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카본 다이옥사이드랑 하이드로젠이 빠져나왔을 때 아세틸 그룹이 생기게 되는데 이 아세틸 그룹과 코엔자임 A가 만나서 아세틸 코A라는 몰레큘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 아세틸 코A는 크랩 사이클이라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크랩 사이클도 아까 링크 리액션과 마찬가지로 마이토콘드리얼 매트릭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는 디카보실레이션, 디하이드로제네이션 그리고 포스포릴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리액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사이클을 한번 보게 될게요. 아까 링크 리액션과 글라이콜리시스는 그냥 리니어한 리액션이었어요. 글라이콜리시스는 글루코즈에서 파이루벳이 그냥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고 링크 리액션은 파이루벳에서 아세틸 코A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죠. 그 두 리액션과는 다르게 크랩 사이클은 이렇게 시클릭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크랩 사이클을 한번 같이 보게 되면 그래서 아까 파이루벳 글라이콜리시스에서 만들어진 게 링크 리액션 통해서 아세틸 코A가 됐는데 이거는 2카본 몰레큘이죠. 왜냐면 파이루벳 아까 글루코즈 두 개로 쪼개서 3카본이 파이루벳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거기서 링크 리액션에서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하나 뺐으니까 3개의 카본에서 하나를 빼면 당연히 2개의 카본이 되겠죠. 네, 이렇게 아세틸 코엔자임 A가 크랩 사이클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크랩 사이클에서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 여기 4카본 컴파운드, oksyloacetate라는 컴파운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4카본 컴파운드와 2카본 컴파운드인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리액트를 하면서 이 citrate라는 6카본 컴파운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decarboxylation, oxidation, phosphorylation 과정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6카본 컴파운드에서 decarboxylation 한번 일어나고 oxidation도 일어나서 NADH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카본이 하나 빠졌으니까 5카본 컴파운드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decarboxylation이 한 번 더 일어나면서 이제 4카본 컴파운드가 됐고 그다음에 oxidation도 일어나고 phosphorylation도 일어나고 oxidation이 한 번 더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해서 이 4카본 컴파운드 oksyloacetate가 다시 한 번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만들어진 개수랑 NADH, FADA 그리고 ATP가 만들어진 개수를 세보면은 카본 다이옥사이드 총 몇 개죠? 여기 카본 다이옥사이드 하나, 둘, 2개 만들어졌고요. NADH 몇 개 만들어졌나 한번 같이 볼게요. NADH는 하나, 둘, 3개 만들어졌고요. FADH2 여기 하나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ATP도 여기 1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랩 사이클 되게 복잡한데 이거를 답을 어떻게 쓸까 하면서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자, 크랩 사이클은 에어로빅 컨디션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얘는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크랩 사이클을 제일 먼저 엔터한 게 아세틸코에였고요. 링크 리액션에서 왔고 네, 코에는 빠지고 아세틸 그룹만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세틸 그룹이 4카본 모레큘과 합쳐져서 6카본 모레큘이 됐는데 여기서 디카르복실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다시 4카본 모레큘로 바뀌게 되고 이 4카본 모레큘이 다시 oksalloacetate의 모양으로 또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디카르복실레이션은 최종적으로 2개의 카본 다이옥사이드 모레큘 만들었고 그리고 3개의 NADH와 1개의 FADH2가 옥시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포스포릴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ATP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숫자들은 모두 하나의 파이르벤당 생성된 물질들의 개수인데요. 그럼 글루코즈 하나에 몇 개의 물질들이 생성이 되었냐라고 이제 질문이 나오면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왜냐면 하나의 글루코즈에서 2개의 파이르벳이 나온 거니까 하나의 파이르벳에 이만큼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하나의 글루코즈에는 곱하기 2를 해서 2개의 카본 다이옥사이드, 6개의 NADH, 2개의 FADH2 그리고 2개의 ATP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ATP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NADH와 FADH2입니다. 이제 얘네들을 이제 아까 우리 electron carrier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얘네가 실제로 여기서 에너지를 가지고 electron transport chain이라는 곳에 가지고 가는 것이죠. 네, 여기 electron transport chain은 그냥 carrier들의 이제 series of carrier라고 보면 되고 얘네들은 inner membrane에 locate를 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약간 크리스테이라고 했던 구조고 여기에 이렇게 electron transport chain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면 글라이콜리시스에서 링크 리액션 타고 크랩 사이클 타고 정말 많은 NADH들이 만들어졌고 FADH2도 만들어졌는데 그 NADH와 FADH2가 이렇게 electron transport chain으로 오는 거죠. 여기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electron carrier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끝에 ATP syntase라는 엔자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같이 볼게요. NADH가 FADH2랑 이렇게 ETC 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얘는 아까 에너지, 하이 에너지 모레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네가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여기 있는 electron transport chain들이 여기서 이 하이드로젠을 뺏어가면서 에너지도 같이 뺏어가게 돼요. 에너지를 뺏어가고 그다음에 얘한테 또 넘겨줍니다. 그거를 여기서 에너지를 조금 더 뺏어가고 남은 에너지를 넘겨주고 여기서 조금 더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넘겨주고 사용을 하고 넘겨주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는 게 바로 이 electron transport chain이거든요. 그럼 그 에너지는 얘는 뭐 하러 뺏어갔느냐? 여기 아까 NADH를 이렇게 프로톤을 하나를 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가 electron transport chain이기도 하면서 프로톤 펌프이기도 하거든요. 프로톤 펌프니까 펌프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프로틴이죠. 그래서 그 펌프가 에너지를 쓰면서 프로톤을 여기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로 막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 좁은 요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에 하이드로젠 아이언들이 이렇게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프로톤 컨센트레이션과 매트릭스에 있는 프로톤 컨센트레이션의 차이가 많이 나면서 electrochemical gradient 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오스모시스랑 디퓨전에서 배웠다시피 concentration gradient를 타고 물질들은 그냥 내려오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톤 그레이디언트는 여기가 더 많으니까 어떻게든 일로 내려오고 싶어 해요. 근데 구멍이 뚫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ATP syntase를 타고 내려옵니다.
이 ATP 신테이즈는 그냥 엔자임이랑 굉장히 다른 캐릭터리스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막 이렇게 도는 엔자임인데 프로톤이 여기를 막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돌면서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 사용이 되냐? ADP에 포스페이트 그룹 하나 붙이는 데 사용이 됩니다. ADP와 포스페이트 그룹이 합쳐지면서 ATP 모레큘이 막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케미오스모시스라고 부릅니다. 오스모시스랑 굉장히 비슷한 과정이죠. 이렇게 어떤 채널을 타고 프로톤이 내려오는. 자, 여기서 그리고 끝이 아닌데 우리 aerobic respiration, 옥시즌 사용하는 프로세스였잖아요. 근데 우리 glycolysis, link reaction, Krebs cycle, etc 하고 케미오스모시스 설명드리는 동안 옥시즌에 대한 언급은 제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과연 옥시즌은 어디서 쓰는 거냐? 바로 여기 final electron acceptor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얘는 여기서 막 일렉트론을 보내면서 에너지를 막 가지고 갔잖아요. 결국에 최종적으로 여기 오는 일렉트론은 에너지가 굉장히 없는 상태예요. 그 에너지가 부족한 일렉트론을 이 옥시즌이 받아주고 또 여기서 프로톤이 막 내려왔죠. 여기 있는 프로톤을 또 옥시즌이 accept를 하면서 이 electrochemical gradient를 계속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옥시즌은 하이드로젠과 일렉트론과 리액트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물 분자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이제 extended response question에 ETC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우선 NADH와 FADH2가 일렉트론을 가지고 ETC에 도착을 하고요. ETC는 아까 크리스팅 inner membrane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로케이션 꼭 말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lectrons, they release energy as it flows along the chain, carrier to carrier. 아까 이렇게 membrane 있으면 여기 electron carrier들이 처음엔 얘가 electron을 가지고 갔다가 에너지를 조금 쓰고 얘한테 넘겨주고 얘가 또 조금 쓰고 얘한테 넘겨주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나온 마지막에 제일 에너지가 없는 이 일렉트론을 옥시즌이 accept를 하게 됩니다. 이 밑에는 옥시즌이 왜 이 일렉트론을 accept하는 final acceptor인지 그리고 이 일렉트론을 accept함으로써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를 정리해 둔 것입니다. 다음에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케미오스모시스인데 다시 한번 보면 여기 프로톤이 intermembrane 스페이스에 쌓이면서 electrochemical gradient를 만들게 되고 electrochemical gradient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passive transport로 이 ATP 신세이즈를 타고 내려오고 이때 얘가 빙글빙글 돌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제 케미오스모시스가 extended response question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 aerobic respiration의 5가지 스텝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이제 summary를 해놓은 테이블입니다. 같이 한번 보면 우선 glycolysis, 옥시즌이 필요 없는 anaerobic한 리액션이고 location은 cytoplasm입니다. final product로 하나의 글루코즈당 한 2개의 pyruvate, 2개의 NADH, 그리고 2개의 ATP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link reaction부터 밑으로는 쭉 옥시즌이 있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리액션이고 이제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각각 보게 되면 link reaction과 Krebs cycle은 mitochondrial matrix 그리고 electron transport chain과 chemiosmosis는 cristae에 locate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final product로 link reaction은 하나의 carbon dioxide, 하나의 NADH 그리고 하나의 acetyl-CoA 이거는 pyruvate 당 만들어진 거였고 그리고 Krebs cycle 2개의 carbon dioxide, 3개의 NADH, 하나의 FADH2 그리고 하나의 ATP 이렇게 하나의 아세틸-코에이당 나오는 프로덕트였고 electron transport chain과 케미오스모시스를 거치게 되면 총 36개에서 38개 ATP가 하나의 글루코즈당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시즌이 final electron acceptor로서 옥시즌과 일렉트론과 프로톤을 accept하게 되면 물도 만들어지고요. 여기까지 cell respiration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우리 간단한 multiple choice question 몇 개만 풀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hat happens during glycolysis for one molecule of glucose? 글루코스 하나당
two pyruvate are formed. 맞죠? 글루코스에서 phosphorylation 거치고 lysis 거치고 oxidation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두 개의 pyruvate이었어요. And there's a net gain of 2 NADPH plus H. 이거 약간 속으실 수 있는데 이건 우리 배우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다음 단원인 photosynthesis에서 나오는 모레큘이고 여기서 NADH가 나왔죠. And there's a net loss of 2 ATP. net loss 아니고 net gain이죠. 여기서 두 개의 ATP를 사용했고 여기서 네 개의 ATP가 만들어져서 총 두 개의 ATP를 gain했습니다. 그리고 2-acetyl-CoA가 만들어지는 건 link reaction이고 여기는 두 개의 pyruvate이 만들어지니까 답은 A이고요. 두 번째 문제. From which substrate is the first carbon dioxide molecule released during cellular respiration? A. Glucose. Glucose는 우리 글라이콜리시스에 들어간 첫 번째 물질이었는데 글라이콜리시스는 디카르복실레이션 과정이 없었습니다. phosphorylation, lysis, oxidation 그리고 ATP formation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이 있었고 두 번째 B. Pyruvate. Pyruvate은 link reaction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물질인데 얘는 디카르복실레이션과 oxidation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pyruvate이 답이 되겠고 다음에 마지막 문제. The diagram represents the Krebs cycle. What processes are occurring at 1 and 2? 1부터 보면 NAD가 H랑 더해져서 NADH죠. H를 얻는 과정이 뭐였죠? Oil rig을 생각하면 reduction is gain of hydrogen. 그래서 얘는 reduction 과정이고 여기 두 번째를 보면 카본 다이옥사이드 하나 빠졌으니까 디카르복실레이션 과정이 일어났고 얘도 마찬가지로 하이드로젠과 더해져서 NADH가 만들어졌으니까 리덕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 프로세스. 프로세스 1은 일단 C4 is being reduced 아니고 NAD 플러스가 reduce 되는 과정이니까 지우고 그리고 NAD plus is being decarboxylated 아니죠. NADH is being reduced NAD가 reduce 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얘도 틀렸고 D가 답이죠. 네, 아쉬우니까 이제 프로세스 2도 같이 한번 보면 NAD plus is being oxidized 아까 reduction이라고 했고요. C5 molecule is being oxidized oxidized 아니죠. 얘는 NAD가 이제 reduce 되는 거고 여기서 oxidation이 아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C5 is being decarboxylated 맞고 C5 is being carboxylated 맞으니까 얘가 틀리니까 답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최종적으로 B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cellular respiration에 대한 수업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 강의는 photosynthesis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